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메소드라는 내용입니다. 클래스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메소드는 함수의 연장으로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와 메소드,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이제 메소드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클래스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함수의 연맥선상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클래스라는 단어, 메소드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이제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 오늘 수업 주제가 되겠고요. 실습 자료는 practice 09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펑션인데 달리 부를 겁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본 펑션들, 파이썬이 제공하는 빌트인 펑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듈 안에 저장을 했었던 펑션들이 있었어요. 모듈 안에 저장을 하던 아니면 내가 지금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있던 우리가 펑션을 직접 만들기도 했죠. 자, 근데 펑션들 중에는 데이터 타입에 속한, 즉 스트링이나 인티저, 불링, 플로트, 컴플렉스 이런 데이터 타입에 속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타입에 속한 함수들을 보러 갈 건데, 이런 데이터 타입에 속한 함수들을 우리는 함수, 펑션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요. 메소드라고 부를 거예요. 메소드. 그리고 이런 스트링, 인티저, 불링과 같은 데이터 타입도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지 않고 클래스라고 부를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데이터 타입과 그에 속한 함수들이라고 언급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로, 클래스에 속한 함수들은 메소드로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결국 앞쪽에서는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던 함수가 있죠. 타입이에요, 타입. 타입 함수에 정수 17을 주면 정수다, 17.0을 주면 실수, 플로우트다, 헬로우를 주면 문자열 스트링이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앞을 설명하진 않았어요. 앞을 보면 뭐예요? 클래스 인티저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클래스 플로우트 타입, 클래스 스트링 타입입니다. 즉 인티저, 플로우트, 스트링이라는 애들은 데이터 타입인데, 얘네들은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클래스라는 것은 데이터, 값들이죠. 값들. 그리고 그 값과 연관된 함수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함수는 그게 아니죠. 함수는 그냥 개별적인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함수의 입력이 있으면 출력을 만들었죠. 클래스라는 걸 뚜껑을 열어보면 데이터도 있고 함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애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클래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으니 이제 비밀이 풀렸고, 실제로 클래스인 스트링을 헬프에 놓고 우리가 헬프를 요청을 하면 여기 나오죠. 스트링은 클래스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스트링이 클래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쭉 내려가면 스트링 클래스에 속한 함수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타입은 지금부터 클래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티저 클래스, 플로우트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속한 함수들, 이런 걸 지금부터는 메소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특정 함수를 가리켜서 메소드라고 얘기하면 그 함수는 혼자 존재하는 애가 아니고 어느 클래스에 속한 메소드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미묘하지만 개념만 다른 건가 싶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듈과 클래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임포트 매스에서 결국 매스의 스퀘어루트 함수로 호출한 건 모듈.스퀘어루트 함수였어요. 모듈.파이. 그 랜덤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랜덤 range 함수로 이렇게 호출했죠. 함수와
변수 상수들이었어요. 클래스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모듈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을 쓴 것처럼 클래스 이름을 앞에 써요. string.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뒤에 점을 찍어요. 모듈 때와 비슷하죠? 그리고 그 클래스에 속한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스트링 클래스에 속한 capitalize 메소드에게 input 파라미터 트럼프를 소문자로 만들어서 주면 t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요. 리턴이 돼요. 소문자 트럼프를 upper 메소드에 주면 대문자로 다 바꿔주고요. 문자열을 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공간 크기 26글자에다가 센터라는 글자를 둘 건데 메소드의 이름이 뭐예요? 센터. 정가운데 두어라. 마찬가지 방식인 거를 볼 수가 있고 카운트 메소드는 첫 번째 문장 안에 두 번째 인풋 파라미터가 몇 개 포함됐느냐. 소문자 s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포함이 되어 있으니 4가 나온 거죠. 요거는 모듈 점 함수를 호출한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클래스라는 단어 설명했고요. 메소드라는 단어 설명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니, 우리는 문자열을 다루면서 이미 트럼프가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열고 닫힌 문자열 클래스의 값인 거를 이미 알았어요. 문자열 클래스의 값,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값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표현을 지금부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인 트럼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입력 파라미터로 전부 트럼프를 줬는데 그렇지 하지 않아도 돼요. 보는 것처럼 이미 트럼프가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열고 닫았기 때문에 문자열인 걸 알아요. 얘는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애예요. 우아하게 얘기하면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랍니다. 이런 객체는 스트링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 점을 찍는 거와 동일하게 객체를 쓰고 트럼프 점을 찍은 후 메소드로 호출하면 돼요. 단 이 경우에는 입력 파라미터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도 capitalize가 이 트럼프, 즉 객체를 본인이 capitalize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t가 라지가 됐고 upper를 하면 별도의 입력을 주지 않았지만 라지 트럼프가 된 거죠. 센터 메소드로 호출했지만 보는 것과 같이 칸만 주었을 때 26칸의 값인, 객체 값인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인 센터를 위치시킨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결국은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이니 여기에 점을 찍고 메소드로 호출하고 입력 파라미터로 세고 싶은 글자인 s를 주면 이 안에서 4개를 센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와 같은 경우보단 아래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렇게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값을 갖는 어떤 변수를 만든 후 어떤 상수나 이걸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걸 우아하게 만들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객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를 짜기 때문에 이것이 객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한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티저는 클래스고요. 17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걔는 인티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인티저 객체가 됩니다. 객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단어를 바꾼 거예요.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로, 그 클래스 안에 속한 펑션은 메소드로, 그리고 데이터 타입으로부터 실질적인 값을 만들었었다면 그 실질적인 값이라는 걸 객체라고 이제 오브젝트라고 지칭하기 시작을 하니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오브젝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인 메소드, 클래스, 오브젝트, 메소드, 이 단어들 이제부터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듈 매스의 함수 mass.square를 헬프하면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mass는 모듈이고 그 안에 있는 펑션 스퀘어다.
스트링 클래스 타입의 메소드인 어퍼를 하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이 어퍼는 메소드 디스크립터다 라고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 호출 방식이었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클래스의 이름을 쓰거나 객체의 이름을 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메소드 호출 방식이다 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메소드 복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클래스의 이름에 점을 찍고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기인 경우에는 괄호를 열고 닫았지만 사실 그 안에 객체 하나, 스트링 클래스에 객체 하나 넣었어요. 당연히 점 찍고 카운트 메소드 호출하는 거 가능하고요. 문자열 TTA 더하기 G 곱하기 3하니까 문자열 GGG죠. TTA GGG 문자열 타입이 뭐예요? 문자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문자열 객체, 스트링 객체예요. 따라서 이렇게 연산인데 이거의 결과의 타입에 점을 찍고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에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들이 있는데 앞쪽에서 살펴봤었던 캐피탈라이즈, 카운트도 있고요. 이 객체가 주어진 입력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글자로 끝나는지를 확인하는 end with도 있어요. G로 끝나니? 예, 맞네요. true. G large로 끝나나? 안 끝나죠? false예요. 그리고 객체에 입력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find가 있어요. 그래서 an이라는 글자가 이 객체에 포함이 되어 있니? 여기 an 있네요. 0, 1, 2, 3번째 위치. 그래서 인덱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EI는 없죠. 그리고 AN이 주어지기는 했는데 시작 지점 혹은 시작과 끝 지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위치에 한정 지어서 AN을 찾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is lower 소문자입니까? 예, true예요. 이것이 소문자입니까? t가 대문자여서 안 되겠네요. lower 소문자로 바꿔라. lstrip 레프트에 있는 빈칸을 지워라. 레프트에 있는 빈칸만 지워주고 오른쪽 빈칸 살아있어요. rstrip 오른쪽에 있는 빈칸을 지워라. 오른쪽만 지워주고 왼쪽 살아있죠? strip 왼쪽 오른쪽 빈 공간 지워라. 가운데는 살아있어요. swap case 대문자는 소문자로 C 그 다음에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는 메소드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앞에 객체를 주고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죠.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요? python.org에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떻게 찾는지는 이미 전 수업에서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이 try and error 시행착오를 겪어보고요. 결국 잘 찾으면 스트링의 메소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방금 전에 봤었던 capitalize, center, count, end with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어려울 만한 것들은 예제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포맷이 있네요. 포맷은 좀 재밌는 앱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산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하는데 결과를 좀 정형화된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즉 결과의 포맷을 정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포맷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앞에 스트링 객체가 주어졌는데 특이한 건 브레이스 열고 0 브레이스 닫고 브레이스 열고 1 브레이스 닫고 브레이스 열고 2 브레이스 닫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포맷 메소드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포맷 메소드는 본인의 입력 파라미터 마침 3개죠. 이 중에 0번째 i를 여기다 출력을 하고 1번째 아이템 3을 여기에 2번째 아이템 yesterday를 여기에 출력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동일한 예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고 세 번째 케이스를 보니 이번에 1이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0이네요. 이 0은 여기서의 순서를 얘기해요. 따라서 1번이 먼저 출력이 돼야 되니까 he가 여기 가서 출력이 돼서 he가 출력이 됐죠. 마찬가지로 to on Monday가 순서대로 돼요. 숫자를 쓰지 않고 브레이스를 열고 닫으면 입력 파라미터들이 그냥 본인 순서대로 he,
to on Monday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인 경우에는 하나의 예제가 하나 더 있으니, 자, 0번째, 1번째는 맞는데 1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할 때 보는 것과 같이 점 찍고 to f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floating, 실수를 출력하는 것이며 .2,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한다. 뭘 출력을 했는데? 마이파이를 출력했어요. 마이파이는 3.14259인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3.14가 출력이 됐죠. .3f 하면 3.142까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이썬에서는 이 스트링 클래스가 활용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프로그램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크롤링한 정보에서,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긁어온 SNS나 웹 정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 해시태그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럴 때 이 스트링 클래스의 기능을 많이 활용하니까 꼭 python.org에 가서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찾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스트링 메소드를 잘 찾고요. 이 아래에서 설명들을 읽음으로써 강의 노트에서 설명한 메소드들도 있지만 설명하지 않은 메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와 거기에 메소드를 본인이 직접 만든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은 네스팅입니다. 네스팅은 객체에 점을 찍고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리턴 값이 또 객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결과가 객체,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수업 케이스 하면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게 스트링 객체잖아요. 스트링 오브젝트. 스트링 오브젝트니 여기에 또 점을 찍고 스트링 오브젝트의 메소드 end with를 실행한 겁니다. 마침 ENC로 끝나냐고 물었는데 끝났네요. 그래서 true가 호출이 결과가 리턴이 됐어요. 따라서 점을 찍고 메소드, 그 메소드의 리턴 값이 객체임을 이해하고 다시 점 찍고 메소드. 이것이 이제 네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전혀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와 오브젝트 단어를 구분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파이썬에서 그것이 구분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헬프하고 데이터 타입, 즉 클래스인 int를 실행시키면 보는 것과 같이 클래스 인티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프하고 17, 정수 17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티저 클래스의 객체 17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티저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의 설명은 둘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즉 클래스의 메소드는 당연히 오브젝트에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설명들은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라는 단어와 의미, 오브젝트라는 단어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요 두 개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은 더 이상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메소드라고 부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챕터의 목적은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술보다는 개념이에요. 클래스라는 것이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이며 그로부터 실질적인 값, 예를 들어 인티저 클래스로부터 17이라는 값이 도출이 되면 그 17은 객체다, 오브젝트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이 17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예제에서 봤을 때 트럼프라는 그런 인티저의 오브젝트, 스트링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코딩을 하니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파이썬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랭귀지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C 언어를 사용하면 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운 클래스, 오브젝트, 그리고 메소드라는 단어와 그 의미 이해하도록 하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책 중에 클래스, 오브젝트, 메소드를 아마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참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클래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로부터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은 앞으로 이제 메소드라고 부를 거라고 얘기했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두 가지 방식,
클래스의 이름에 점을 찍는 것과 객체의 이름에 점을 찍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고요.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실습 내용들, 아까 특별히 하나 슬라이드 전체로 이제 채워져 있었던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예제가 있었죠. 꼭 하나하나 실행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파이썬.org 들어가서 꼭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프랙티스 공부 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w3schools.com까지 잘 수행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